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서울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야, 이제 서울반도체가 진짜 살다 2천만 주를 넘게 터뜨리는 걸 보기도 보네요. 얘 지금 거래량 또 역대 최대치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항상 역대 최대치는 뭘 만든다?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얘도 좀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해서 가져왔고, 뭐 종합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좀 분석을 해보다가 이 기술적으로 넘어와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뷰들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서울반도체는 계속 이 뭔가 걸림돌, 뭔가 재무가 엄청 나쁘진 않았거든요. 사실 재무가 막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자꾸 좀 발목을 좀 잡고 있었던 이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송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서 지금 승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독일에서 LED 특허 소송 승소를 했다는 이런 소식이 지금 급등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이 LED 업체 제품에 대해서 독일 뒷세도르프 고등법원이 지난 11일 판매 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말고 여기서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업체들한테 판매 금지해라라는 명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은 유럽 내 17개국, 이제 25개국으로 확대 예정이죠. 그래서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지 못하고 또 디세도르프 고등법원이 판매 금지 판결을 내긴 확정 판결을 내린 LED 업체들의 제품은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브랜드 LED 엔진 그리고 에버라이트 LED 제품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향후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서울반도체가 지난 5년간 판매 금지 판결을 받은 특허 14건도 이 17개국에서 이상에서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반도체가 이겼고 이거 너네 이거 특허를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기다 보니까 다른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판매 금지를 내리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반도체의 입지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받으면서 이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다가 좀 결국 음봉으로 나오긴 했지만 결국 강세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슈만 봤었을 때는 뭐 어찌되었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승소를 한 거고 다른 업체들이 이제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 서울반도체가 이제 슬슬 날개를 좀 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해가지고 여태까지 이게 꽤 길어졌잖아요. 이 소송 자체가 여태까지 오고 있었던 이 흐름도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술적으로도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재무도 아까 좀 전에 봤다시피 뭐 재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재무는 나쁘지 않아요. 뭐 물론 2022년도에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가격이 지금 최근에 19년, 20년, 21년, 22년 이 정도 비슷한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쭉 빠지고 특히나 20년도 이때 당시부터는 완전히 그냥 계속 이 증시 하락까지 맞으면서 같이 하락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어차피 재무적으로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데 뭐 물론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 제외하고 근데 이미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최대치 거래량을 좀 뽑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충분히 저평가 영역에서 이제 다시 그림 만들어가지고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고평가로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거나 이럴 부분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볼 건데 기술적으로 지금 솔직히 서울반도체는 저는 지금 최근에 이때 오늘 말고 2020년도 당시에도 한번 봤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 당시에도 거의 최고치까지는 아니어도 근접하는 거래량이 나왔었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나왔었고 여기서부터 이 변화를 좀 만들려는 조짐을 이어나가면서 그때 코로나 급등 시기 때 같이 만나가지고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역시나 한 방에는 돌파가 잘 안 나온다. 이게 하락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한 방에 돌파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줬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필 앞전에 거래량이 많이 몰렸었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최대치 거래량을 뽑으면서 뭔가 느낌 자체가 나 여기 이제 진짜 살린다. 나 여기 잘 봐라. 여기 진짜 살릴 거니까.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사람들한테 대놓고 좀 공고를 하는 그런 느낌의 차트 모양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이게 올라가고 나서 막 쏘고 있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상황이라면요. 이거는 뭔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제가 항상 거래량 터진 데서 또 터진다라고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위치 자체가 충분히 하락이 나와주고 나서 저희 4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그렇다고 재무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잡아서 최대치 거래량, 최대치는 아니었지만 대량 거래량 뽑아놓고 다시 한번 똑같은 자리에서 최대치를 뽑아냈다라는 걸 봐서는 이 정도는 이제 어지간해서는 이 서울 반도체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뭐 이슈도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은 음봉으로 만든 이유들 자체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번 이슈가 뭐 어쨌든 이제 앞으로 뭔가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연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앞전에 있었던 구간들, 이 매물 구간들을 한번 쫙 훑어주면서 그 다음에 방향을 좀 바꾸기 위한 신호탄 정도로 썼다라고 보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흐름상은 제가 봤었을 때 결국엔 이 횡보 구간 만들지 않을까요? 박스권? 제 뷰는 그래요. 이때까지는 상승 흐름 쫙 타면서 계속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좀 더 위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계속 타면서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 흐름은 좀 바뀌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다가 다시 상단으로 조금 얘가 물론 재무가 꺾이면 안 돼요. 이런 류의 종목들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은 재무가 꺾이면 이게 사실 기본적인 펀더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야 뭐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10년 동안 지켜주려고 했었던 구간이고 그 하단 부근에서 이 정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뚫린 것도 아니고 제가 봤었을 땐 최소한 밑에서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끌고 가면서 결국 상단까지 가는 그림을 좀 완성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얘는 약간 박스권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기 밑에만 뚫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식의 그림을 잡고 가든 이제 슬슬 저점 높이면서 각도 틀고 여기 돌파만 만들어주면 그때부터는 타고 가면서 상단까지 가는 그림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돌파가까지 나면 이제 신고가 영역 들어서면서 이제 엄청 큰 파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은 좀 꽤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선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우선은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는 시도 정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요 속에서 이어져 왔었던 하락 흐름을 좀 돌파를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탄력받고 상단까지 좀 갈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음봉을 이 정도 꽂으면서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다는 건 우선 기본적으로 매도세가 좀 많이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딱 가만히 있다가 탕 튀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우선 좀 던지지 않았을까. 기존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지금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가격선에서 처음 이 사람들 본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서 첫 번째 매도세도 좀 받아본 것 같고 대신에 여기가 이제 헐거워졌겠죠. 이 정도 많이 던졌으면은 그래서 다시 잡고 나서 이렇게 저점 높여가면서 가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큰 그림상 어차피 떨어지고 나서 나온 봉이기도 하고 넘어가면서 추진력을 이용해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대신에 며칠은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바로 갈 가능성보다는 여기까지 우선 갭 떨어져 있는 구간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메워주고 간다. 어차피 서울 반도체 갈놈이면은 메워주고 갈 거예요. 지금 어차피 여기까지 안 오고 보내도 이런 그림들은 나중에 무너져요. 여기를 안 메꿔주면은. 그래서 뭐 우선은 뭐 오늘은 정리를 만약에 기존에 하신 분들이 했고 뭐 수익을 챙겼다라면 좋은 거고. 근데 솔직히 이거 들어갈 구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이게 그냥 여기서 들어간 것들 아니고 만약에 여기 중간에 이제 타점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갭 상승으로 탁 뛰어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저라면 이제 어제 뭐 종가 이런 데서 잡았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사실 그거 보기 힘들었죠. 서울 반도체가 뭐 평소에 거래량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도 아니라서 그래서 뭐 노렸다라면은 어제 딱 요 정도 위치까지라면 오늘 좀 수익 챙기고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노리긴 쉽지 않았다. 평소에 워낙 거래량이 죽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신호탄 튀어준 거니까 눌렀다가 여기 비어져 있는 구간 다 메워주고 다시 자리 잡고 끌어올려 주면은 그때는 좀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우선 그래서 단기 관점상은 이렇게 눌렀다가 반등 나오는 자리들 보고 이런 데서 조금 먹는 전략까지는 오케이다. 대신에 한 번에 크게는 좀 힘들어요. 이게 그림상 하락을 이만큼 최근에 단기로 봐도 하락을 이만큼 하고 지금 횡보 기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요 정도까지는 횡보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면서 뭐 이런 식의 횡보 구간을 조금 어느 정도는 형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선 큰 거를 노리는 전략보다는 짧게 끊어먹는 전략으로 당분간은 좀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 구간 지금 요렇게 가고 있죠. 이 큰 횡보 구간 속에서 약간 이 하락 흐름이 연결돼서 가고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결국 한 15,000원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15,000원 정도를 넘어가면서 요 구간에서 돌파하기 시작 나와주면 그때부터 이제 방향성이 약간 요렇게 틀리면서 돌파 나오고 눌렀다가 자리 잡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그림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좀 큰 흐름을 노리고 싶다. 내가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려가는 이런 추세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최소한 돌파 나오는 거 보고 그
그다음에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한 방엔 잘 안 가요. 그래서 눌렀다가 다시 자리 잡고 움직이려고 할 때 고럴 때 공략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단까지 가는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절대 뚫리면 안 되겠죠. 요 정도 영역은 이제 절대 뚫리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뚫리면 그때부터는 약간 골이 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짝 깨는 움직임까지는 오케이. 요거까지는 오케이예요. 살짝 깨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진짜 이탈을 크게 시키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흐름 그대로 타고 내려가면서 결국엔 여기가 싹 다 매물로 되는 흐름으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 근처에서 계속 살려주기만 하면은 이런 것들은 힘 모아가지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서 반도체 관련주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단기 정도가 딱 적절해 보이지만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는 천천히 평단가 관리를 하든 아니면 타점을 노리든 해가지고 저 상단까지 조금 큰 파동 가는 것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면 충분히 다 이해는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나서 큰 거래량들을 뽑아낼 때 특히나 최대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항상 물론 바로 간다라는 항상 얘기는 아니지만 큰 흐름상 변화가 생기기 전에 보통 계속 이런 식으로 최대치 거래량을 뽑으면서 움직이니까 한번 예의주시 하시면서 좀 지켜보기엔 좋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